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 볼 텐데, 오늘 제가 참고한 자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발표한 수시 모집 요강 자료와 그리고 이제 작년에 발표했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자료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과도 크게 무방한 자료여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신다면 충분히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 입시 결과였죠.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어떤 학생들이 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면 좀 유리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 요강에서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먼저 첫 번째로는 첨단학과가 신설돼서 120명 정도가 좀 선발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수시 모집이 이제 축소가 되고 정시가 확대됐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 논술 전형도 축소가 되면서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논술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로 선발됐던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인원이 축소됐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 제가 다뤄드릴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인 고교 추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교 추천 전형은 이름부터 이제 추천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고등학교별로 추천 인원이 최대 10명까지 계열 구분 없이 진행이 된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특히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뿐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의 비슷한 학교들이 아무래도 대체 학교로 좀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고교별 추천 인원이 10명이라는 점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이 추천 인원이 10명이 넘는 학교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렇게 넘어가서 내가 카드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 다른 학교에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이 추천 인원의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으로 학생들한테 카드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 추천 인원에 선발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신 성적이 아무래도 좀 떨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내가 카드를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수시 원서를 지원하실 때 좀 더 전략적으로 분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서울과기대의 경우는 학생들의 교과 반영 비율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100%로 학년별 동일 비율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반영 교과의 경우는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 반영이 되고, 인문계열의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그리고 역사, 도덕이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점수 산출의 경우는 이제 석차 등급과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가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교과 등급별 반영 점수를 확인해 본다면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1000점 만점에서 10점 차이로 확인이 되는데, 사실 이 교과 전형의 경우는 점수 1, 2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등급별로 내가 더 높은 등급, 그리고 환산 점수가 더 높게 환산이 되는 학생들이 훨씬 유리하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과기대의 이 고교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연계열의 경우는 국어, 수학, 근데 이제 수학이 미적분과 기하로 지정이 되어 있고, 영어 그리고 과학, 탐구 두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는 국어, 수학, 그리고 수학은 확통, 미적, 기하 이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영어 그리고 탐구 과목이 두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6등급 이내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문제는 탐구 영역이 두 과목의 평균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탐구 과목으로 맞춘다라고 하시면 탐구 두 과목을 공부를 좀 해주셔야지 아무래도 최저를 맞추기에 용이하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교과 점수를 산출할 때 있어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는 가산점으로 산출하게 되는데, 인문계열이라든지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은 상위 세 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자연계열의 경우는 기하와 과학 2 과목에서 두 과목을 상위 성취도 순으로 우선 필수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과목의 경우는 전체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최상위 성취도가 과목이 반영됩니다. 졸업생들의 경우도 이제 가산점으로 환산이 되는데,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모두 반영이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도 서울과기대의 내신 등급 커트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학과가 이제 2.3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 내신 등급 자체가 이 정도 내신 등급이 환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서울과기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과기대의 교과 전형의 경우
경우는 이제 올해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형성이 돼 있어서 이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작년도 학생들의 경우는 66%의 학생들만 이 수능 최저를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서울 과기대에 넣는다라고 하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수능 공부까지 꼭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저 이쌤이 한 가지 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 과기대에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과기대뿐만 아니라 입시 결과가 비슷한 학교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학교들이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아무래도 좀 빵꾸가 나는 학과들이라든지, 그리고 전략을 짜실 때 좀 더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원하실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서울 과기대의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단계별로 학생들을 선발하며 1단계에서 서류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 서류에는 학교생활 기록부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과 비슷하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자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실제로 발표한 작년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이 학교생활 우수자의 1단계 합격자 내신 등급 통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최저 등급을 공개를 했는데 1단계 합격자 학생들의 이 최저 등급이 6등급 그리고 7등급 학생들도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의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는 보통 이제 자사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특목 라인의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선발됐을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중에 뭐 5등급, 6등급 학생들이 이 자료만 보고 나도 한번 지원을 하면 그래도 내가 1단계 합격을 하고 면접 좀 잘 보면 뭔가 내가 선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 학생들이 물론 저 이쌤이 말하는 것처럼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학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이 지금 각 학과에서 뭐 진짜 한두 명 간혹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모든 학과가 지금 이렇게 고르게 편성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일반고 학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학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반고 5등급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걸 보면서 내가 학교생활 우수자 학생부 종합전형 한번 지원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수능 공부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등급에 대한 비밀은 저 이쌤의 다른 영상들을 확인해 보시면 왜 이렇게 등급이 낮은데 선발이 됐구나를 아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 또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이쌤의 다른 영상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과기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할 때 있어서 4대 요소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학업 역량, 전공 적합, 발전 가능성, 인성으로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학업 역량 28%와 전공 적합성 32%를 더하면 총 60%로 굉장히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학업 역량은 내신 성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 학업 역량의 경우는 내가 교과 성적 자체가 좀 밀리면 아무래도 선발되지 않는다. 그리고 학교의 원점수 평균 편차를 분석을 해서 그 학교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은 사실 학생들이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비교과 활동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비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지원 전공과 관련된 고등학교 교과목 공부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고 과목별 성적까지도 전공 적합성이라고 대학들은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할 때 있어서 내가 교과 성적이 조금 밀린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선발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이쌤이 요즘 굉장히 강조하는 게,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 이쌤은 학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과 성적 밀리면, 그리고 좋은 대학은요 절대 공부 못하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서울 과기대에 자기소개서를 좀 확인을 해보면 공통문항 2문항으로 이제 진행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기소개서 1번 같은 경우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진로와 관련해서 이제 풀어주는 내용이고, 2번 같은 경우는 공동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과 배운 점을 기술하는 내용인데,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의 경우는 저 이쌤의 또 다른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해서 좀 쉽게 자기소개서를 쓰실 수 있습니다. 올해 고3들의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과 올해 1학기 때까지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코로나 상황에 맞는 그런 생활기록부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과기대의 경우, 그리고 다른 대학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교육 활동 자체를 고려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출결이라든지 수상,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의 경우는 이 자료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 아, 코로나로 인한 이 비교과 활동은 대학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비교과 활동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들이 고려해서 좀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저 이쌤은 학업 역량이라고 진짜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관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작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커트라인을 좀 확인을 해보면, 뭐 학과들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내신이 3점대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절대 내신 등급만 보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 내신 등급 커트라인만 확인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정말 수시 전략에서 잘못된 경우다. 그리고 비교과적인 서류적인 부분도 확인이 돼야 되고, 그랬을 때 내가 등급 안에서 어떤 과목들이 성적이 뭐 점수 형성이 어떻게 돼 있고, 그랬을 때 뭐 점수가 뭐 상승인지 하락인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고려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발 이런 전공적인 부분 다 맞춰가고, 또 지금 서울과기대의 경우는 자연계열의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 자연계열의 경우는 지금 대학에서 평가할 때 선택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선택 과목은 어떤 것을 형성을 했고 어떤 것을 선택을 했으며 점수 형성은 어떻게 됐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꼭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절대 내신 등급 컷만 보고 지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논술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울과기대의 논술전형은 교과 30%의 점수와 논술 70%의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수능 최저는 없으며 자연계열에서만 논술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출제 분야는 수학에서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교과보다는 이 논술 전형의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있어서 논술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논술 기출 문제는 서울과기대의 입학처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대학들이 다 공개해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서울과기대의 논술 전형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 등급을 확인하면 보통 4등급에서 5등급에 분포되어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뭐 3등급이라든지 그리고 6등급의 학생들도 논술 전형으로 내가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면 준비를 해보셔도 좋지만, 그래도 4, 5등급 학생들이 가장 많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논술 전형이 있는 학교들의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적게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과기대의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전체 다 실질 경쟁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논술 전형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이 논술 전형을 굉장히 잘 봐주시는 게 중요하고, 출제가 수학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수학에 감각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는 그냥 포기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다른 전형을 준비하시는 게 여러분들 앞으로 입시에 있어서 더 유리하실 수 있어요. 내가 수학도 못하는데 수학 논술만 형성돼 있는 이 과기대에 목숨을 거는 건 입시 전략에서 굉장히 잘못된 입시 전략이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원하실 분들은 그냥 다 지원한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하실 때 하더라도 준비를 꼭 철저히 여러분들이 하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쌤과 함께 2022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